네, 돈이 되는 생각 머니너츠입니다. 오늘은 미국의 금융정책, 그 중에서도 암호화폐와 관련된 금융정책이 어떻게 나아갈 것인지를 너무 잘 보여주는 일이 최근에 일어나서 그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트럼프 미디어가 암호화폐 ETF를 출시를 한다고 밝혔습니다. 내용을 좀 보니까요. 트럼프 미디어의 자회사가 그 트루스 FI라고 있는데 그 플랫폼이 크립토닷컴하고 같이 해서 25년 하반기에 글로벌 ETF 상장을 추진 중이라고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이 ETF 포트폴리오에는 비트코인도 들어가고 크로노스까지 들어가면서 이런 디지털 자산도 같이 들어가고 또 미국의 제조업 에너지 분야의 증권까지 혼합한 그런 구조로 설계를 했다고 합니다. 포리스 캐피탈 US를 통해 가지고 운영될 예정이라고 하는데 이거를 보니까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일단은 제조업 에너지 분야는 트럼프가 늘 강조를 해왔던 거고 거기에 트럼프가 계속 이야기했던 게 메이드 인 아메리카, 메이드 인 USA를 계속 선거 때부터 강조를 해왔습니다. 최근에 현대차 그룹이 미국의 대규모의 투자 계획을 발표를 했죠. 그래서 백악관에서 트럼프랑 아주 화기애애하게 기자회견도 하고 있는데 그 자체도 트럼프가 정의선 회장을 축겨 세운 현대차 그룹을 축겨 세운 가장 큰 이유도 메이드 인 아메리카, 메이드 인 USA를 하기 위해서 세계 모든 돈, 자금이 미국으로 들어와라 라고 하는 신호탄이라는 의미로 현대차 그리고 정의선 회장을 이렇게 축겨 세운 건데 이 마찬가지 그 연장선에 뭐 있다고 좀 볼 수가 그렇게 해석이 되더라고요. 제조, 에너지 이런 것들 거기에 디지털 자산까지 그걸 모아서 이 모든 게 메이드 인 USA, 메이드 인 아메리카를 완전히 다시 한번 실현하자 그런 의미로 이제 포트폴리오도 구성되고 하니까 이런 트럼프가 좀 일단 본인의 회사인 트럼프 미디어를 통해 가지고 강력하게 좀 추진하는 그런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미 3월 24일에 이 내용을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을 때 트럼프 미디어의 주식이 잠깐 10% 이상 뛰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뭐 워낙 그동안 좀 낮아가지고 연평균 수익률은 아직 마이너스 38% 정도이니까 이걸로 해가지고 트럼프 미디어의 주식이 뭐 득을 봤다 이런 의미보다는 앞으로의 트럼프 정권, 트럼프가 어떤 식으로 행보를 할지를 좀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아닐까 그 정도로 해석을 하면 될 것 같고요. 어쨌든 트럼프 미디어는 이미 2월에 메이드 인 아메리카 ETF를 비롯해가지고 6개의 상표권까지 특허 출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미 자회사인 트루스 FI를 통해가지고 7억 달러 이상의 자금을 암호화폐 및 ETF 투자에 배치할 계획이라고도 했습니다. 다음으로는 공공기금을 암호화폐 투자에 쓸 수 있도록 하는 법안 이야기인데요. 이게 뭐냐면 플로리다 주에서 HB 487이라는 법안하고 SB 550이라는 법안이 동시에 상정이 되었는데 HB는 하우스 빌이라고 해가지고 하원 법안을 하우스 빌 HB이라고 하고 SB는 세니트 빌이라고 해서 상원에 발의하는 상원 법안을 SB라고 하는데 HB 487 하원에 발의된 게 뭐냐면 주 재무관리관이 공공기금의 최대 3%를 비트코인에 투자를 할 수 있게 하자라는 법안입니다. 물론 최대 한도는 1억 달러로 제한을 하기는 했지만 어쨌든 주 재무관리관이 공공기금의 3%를 비트코인에 투자를 할 수 있게 법적으로 허용을 하자라는 게 의미가 있는 거고 상원에 발의된 SB550 같은 경우에는 비트코인뿐만 아니라 비트코인 이외에 다른 디지털 자산까지도 투자를 할 수 있도록 하자라는 내용입니다. 이 둘 다 이미 3월 4일에 1차 독해를 통과했다고 하는데 독해란 게 뭐냐면 미국에는 법안이 제정되기 위해서는 크게 세 가지의 단계를 거치는데 하원에서는 리딩이라고 표현을 하고 상원은 인트로듀스라고 표현을 하는데 우리나라에서 어쨌든 독해라고 표현을 합니다. 1차 독해에서는 일단 상정을 해서 의견을 나누는 그런 개념이라고 보면 되고 1차가 통과되어야 그 다음에 2차에서
본회의에 보고를 하고 심사를 하는 그런 단계를 거치고 최종 심의 의결하는 3독회까지 이렇게 세 단계로 가는데 어쨌든 첫 번째 소개를 해서 이제 이거에 대해서 진짜 진작에 논의해보자라고 이야기하는 준비 단계가 될 수 있는 1독회까지는 둘 다 통과를 한 상황입니다. 그 자체로도 그 전에 완전히 뭐냐라고 뺀 게 아니라 공공기금을 비트코인을 비롯한 디지털 자산으로 투자를 하자는 게 의견이 이제 좀 많이 확대가 되었다. 그런 의미로 좀 해석을 할 수가 있겠죠. 이미 트럼프가 취임 직후죠. 1월 23일에 암호화폐 규제 완화 행정명령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행정명령에 서명하기, 사인하기 이틀 전인 21일에 이미 SEC의 자체 태스크포스 팀을 꾸려가지고 암호화폐 자산에 대한 포괄적이고 명확한 규제 프레임워크를 개발하는데 전념해라. 이렇게 지시를 하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헤스터 피어스 위원장 주도로 토큰 발행이나 스테이킹, 거래소 감독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 이후로 지난 2월 27일에는 밈코인을 증권에서 제외시키는 결정을 발표하기도 했지만 대신 오픈시나 로빈후스에 대한 기소를 취소했고 그리고 코인베이스 소송도 철회를 했습니다. 이것만 보더라도 트럼프 행정부가 비트코인을 비롯한 암호화폐에 대해서 얼마나 좀 규제를 많이 풀어주는 그런 행보인가를 좀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미 공화당이 주도를 하고 있지만 하원에서는 지니어스 법안이라고 해가지고 안정화 코인 규제 프레임워크 뭐 그런 내용이라고 합니다. 이게 그 민주당하고 양당 합의로 추진 중인데 이 주 내용이 100억 달러 이상 발행하는 곳은 연방준비제도 이사회의 감독을 받도록 그렇게 규정을 하고 있으니까 그동안 계속 주류가 아니었던 그러한 투자 세계인 디지털 자산이 완전히 이제 주류 메인스트림으로 들어오게끔 트럼프가 차근차근 밟아가는 그런 분위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런 일련의 과정들을 이제 우리는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를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는 트럼프가 지금 강력하게 추진을 하고 있는 관세 폭탄으로 트럼프는 미국이 다시 부자가 될 거라고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관세 폭탄으로 버는 돈을 예전에는 뭐 주식시장이라든지 채권 같은 곳으로 다 들어갔다면 그 돈 또 이제는 비트코인이라든지 디지털 자산으로 넣겠다. 뭐 이런 내용이고, 자, 이제 공공기금마저 디지털 자산으로 정부에서 투자를 한다라고 한다면 다른 기관 투자자들 입장에서도 디지털 자산에 대한 투자를 좀 더 긍정적으로 생각을 할 수밖에 없겠죠.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하는데 공공기금으로. 게다가 이번에 플로리다 법안이 통과될 경우에는 연체돼 3조 원 정도의 공공기금이 디지털 자산으로 투자가 될 것이라고 전망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갑자기 과다하게 규제를 확 풀어버렸을 때 좀 많은 부작용이 생길 수 있는 위험은 있습니다. 가장 큰 게 시장이 좀 많이 불안정해지겠죠. 좀 들쑥날쑥 그런 게 있을 수 있고, 또 이번에 OKS 소송 같은 그런 민간 소송 같은 경우에도 좀 많이 발생할 위험 여지는 있는데, 그거는 앞으로 트럼프 행정부에서 어떻게 풀어야 될지 좀 숙제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 근데 이러한 것들보다 제 눈에 좀 더 크게 보이는 거는, 트럼프 미디어가 자회사인 트루스FI를 통해 가지고 이런 일을 한다. 근데 트루스FI 같은 경우에는 이미 예전부터 미국을 벗어나서 아시아와 유럽을 진출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이번 계기로 본격적으로 날개를 달아준 것이 아닐까라는 첫 번째 생각. 그리고 또 하나는 SEC, 미국 그 증권거래위원회죠. SEC란 미국의 CFTC라고 있습니다. 상품 선물 거래위원회. 얘네 둘이가 같이 쿵짝쿵짝 해가지고 관할권 명확화 법안을 지금 추진 중인데 통과시킬 가능성이 매우 높은데, 이게 통과될 경우에는
전문가들이 어떻게 분석하냐면 미국이 암호화폐 시장에서 실질적으로 글로벌 허브 역할을 다 담당하지 않을까. 뭐 이미 뭐 미국이 돈이 많기 때문에 뭐 글로벌 허브 역할을 하고 있기는 하지만 몰타라든지 그런 식으로 본사를 좀 많이 옮겼던 그런 곳들도 이번 현대차가 미국으로 들어가는 것처럼 뭐 현대차는 국내도 투자를 그래도 25조 하니까 한국을 버리지 않는다라고 말은 하지만 이건 누가 봐도 언제든지 한국을 버리고 미국으로 갈 생각을 하기 때문에 미국에 그렇게 크게 투자를 하는 것으로밖에 안 보이는데 그런 것처럼 몰타를 비롯해서 유럽에 흩어져 있는 여러 디지털 자산, 암호화폐의 회사들, 본사들이 미국으로 들어와라라고 하는 그런 신호가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이 먼저 들더라고요. 진짜 세계의 모든 자금을 미국으로 빨아당기고 있구나. 여기에 대해서 그냥 개별 투자하는 입장에서 어떤 상품으로 투자를 해서 돈을 벌고 이런 거와 별개로 세계 경제 질서가 정말 위태롭고 많이 흔들릴 수 있겠구나. 그렇게 되면 불안정성이 계속 커지기 때문에 뭔가 진짜 장기적인 투자에 대해서는 좀 더 불확실해지고 정말 단타로만 계속 노려야 되는 그런 불안한 투자 시장도 계속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같이 해봤습니다.